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헌재는 지금 두 가지 큰 당면 과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 옳지 않다. 빨리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가서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심판을 내려달라 라는 국민의힘에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결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할 경우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기각할 경우는 국민의힘이 탄핵이 민주당 192표로 통과된 이 탄핵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탄핵 절차를 거친 거고 한덕수의 직무는 완전히 끝난 거다 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헌재는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정말 통제 안 되는 폭주와 폭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됩니다. 뭐 간접적이라는 건 너무 약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도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따박따박 탄핵은 바로 국정마비가 와도 계속 자기들은 이 일을 하겠다는 건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거. 계속 151명 이상의 정원으로 권한대행을 계속 탄핵시켜도 그것은 잘못된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정부 상태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을 지금 충분히 용인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가처분 신청 기각은 결국 민주당이 국정마비가 와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이송합니다. 법 만들면 바로 공포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너들 거부권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공포할 것이냐 생각할 시간을, 심의할 시간을 2주를 준단 말입니다. 15일을 줘요. 근데 국정마비가 되면은 이것을 검토할 국무회의 의결도 안 되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의해요? 자동적으로 15일이 넘으면 이 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동적으로 공포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만드는 법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흘러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2년 6개월 동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는 법만 통과시키도록 그 다수당의 이 폭주 만행을 보여왔습니다만은, 국무위원들까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따박따박 탄핵을 시킨다면은 이것은 바로 그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면은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게 민주당이 김민석 최고가 나와서 따박따박 탄핵. 그게 지금 민주당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헌재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손을 들어준다면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200석이 안 되는데도 탄핵
그것을 탄핵 의결 정족수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며 동시에 국정마비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의회의 행정부를 완전 기속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 마비니까 없으니까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 겸 입법부 행동까지 입법부 역할까지 다 해나가겠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먼저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하기 전인 12월 27일 전까지는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뭐 현재 지금 심리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가처분 신청까지 뒤로 미루고 그거를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의결하는 것도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돌발 변수가 나타난 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때까지 자기들이 27일까지 고집해오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아니야 순서 우리가 먼저 접수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건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뒤로 미룰 거야. 그렇게 한다면은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 그들의 원칙과 지금 하는 꼴을 본다면 따박따박 탄핵에 의해서 최상목, 이주호 그럼 헌재는 계속 지금 10건의 탄핵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계속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완전히 없고 사법부와 입법부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계속 해 나간다면은 사법부 역시 입법부에 예속되는 거죠. 입법부만 있는 대한민국이 갑니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입법부도 아니죠. 민주당 폭주에 의한 상권분립은 완전히 없어지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상권분립도 없어지고 민주주의도 완전히 파괴되고 정부도 없고 국회의원 빠지 단 민주당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라를 수렁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12월 27일 전까지는 헌재의 입장이 나름대로 뭐 옳은 건 아니지만 나름 일리를 갖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돌발 변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란 돌발 변수가 생겼고 그 돌발 변수에 의해서 민주당이 바라는 게 따박따박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그냥 파리 목숨이야 계속 따박따박 탄핵시킬 거야 한다면은 그것대로 간다면은 그 폭주 열차를 일단 멈추는 게 헌재 역할이에요.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판결이 우선돼야 됩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뭡니까? 지금 헌재가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슨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바로 그 다음날 한 얘기가 우리 한덕수 사실은 탄핵시킬 생각 없어.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한 이틀 지나서 탄핵할 생각 없어. 잘 협조해가 갈 거야 하더니 태도를 바꿔서 하는 얘기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니까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데 이걸 완전 체제로 만들어 가자는데 협조를 안 하니까 이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돼 탄핵하자 하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6인 체제가 있는 이상은 어떤 권한 대행이 와도 계속 불완전하니까 탄핵해야 돼 탄핵해야 돼 하니까 당연히 이건 탄핵으로 가고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탄핵되고 국무위원 11명이 되면은 의결도 안 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국무위원이 되는 게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나라의 국정이 마비되는 이 마비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심리를 먼저 해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그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느 재판이 더 국정마비에 직접적인, 그리고 더 위험한,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주일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최소한 1, 2주, 뭐 한 달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하는 이유가 원래 본안 심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 심리를 해야 되는 사건보다는 훨씬 더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먼저 다루어져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 결국 정족수 문제 때문인데, 헌법재판소의 심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두 가지가 있어요. 심의 정족수는 7명이 있어야 이제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데, 이것을 처음 사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 2명 모자란다고, 에? 내가 지금 직무로 복귀하고 싶은데, 방통위원장으로 일하고 싶은데 내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나 가처분 신청하겠어.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심의가 아니라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줘.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서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인 체제하에 심리가 시작되었는데, 심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탄핵 의결까지 이 숫자로 가능할 것인가. 6인이 만장일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6인 체제의 판결을 의결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다르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6인 그러면 앞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뭐 계속 가면서 6인 체제로 그냥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면 판결에 대한 의결도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6명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케이스는 이진숙의 경우였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이진숙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가 그걸 결정한 게 불과 한 달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똑같이 헌재가 그 규정을 조항을 고쳐서까지 6인 체제로 심리도 하고 판결 의결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이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 확정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헌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와 함께 지금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왜? 지금 그걸 시간을 끌면 국가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판은 1, 2주로 끝나는 거 아니지만 가처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1, 2주 내로 가처분 신청이니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됐다고 해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입법부는 입법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대로, 그리고 국민은 안정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가 존립에 더 치명적이고 더 위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끝나느냐 마느냐. 민주주의가 끝난다는 건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가 기능이 마비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자기 하에 자기 손발로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건 상권분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제하고 균형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견제하고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견제도 안 되고 균형도 안 잡히면 이건 민주주의 끝나는 거죠. 그걸 결정해 줄 게 지금 헌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면 이것은 헌재가 앞장서서 행정부를 입법부에 돌려주는 거. 입법부 너 마음대로 해. 행정부는 지금 허수아비야. 그 입법부라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입법부가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마음대로 나라를 끌고 가도 좋아 라는 식으로 손을 들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재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어느 걸 먼저 다루어야 될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결이 먼저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먼저냐 결정하고, 두 번째 이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가처분 신청 인용,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있느냐, 민주주의 질서는 깨어지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